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개구리. 리뷰 토크 시즌 2 1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정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다. 네. 너무 민망하네요. 9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쉬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된 전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혹은 또 어떤 전시를 봤는지 얘기를 하면서 좀 워밍업을 해볼까 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우리 사실은 한 2주, 2, 3주 전에 또 우리는 2번 봤나요? 네. 맞아요. 봤고 저희 집에서도 보고 삼각지에서도 보고 사실 녹음만 안 했다 뿐이지 정기적으로 계속 만났었죠. 개인적인 만났죠. 아 우리 근데 그거 안 해요? 뭐요? 글씨입니다. 아, 저희가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할 때는 초성을 말할 때 화자 앞에 이렇게 써달라 부탁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시즌2부터는 팟캐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쵸. 어차피 네, 다들 유튜브를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네, 팟캐스트로 전환을 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자료 화면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네, 일단은 멤버 소개를 다시 하고 사실 많이 우리 까먹었죠.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전 글씨였죠. 네. 정말 까먹었네. 까먹었어. 아 나도 딱딱 안 나온다. 저는 으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으씨고요. 옆에 안녕하세요. 저 이씨입니다. 글씨입니다. 네, 지씨입니다. 스시입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5분이 또 이렇게 모였고요. 그동안 좋았던 전시, 네, 그 하나씩만. 뭐 사실 전시 많이 본 분은 많이 봤고 안 본 분 나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그랬지만 그래도 좋은 전시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나누고 네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이 전시 너무 좋았다. 정적. 멍석을 깔아주니 아무도 말을. 근데 궁금한 게 있죠. 드씨가 대만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아. 우와. 저희 이거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그래도 뭐 가볍게. 근데 워낙 좋다는 소문을 자자하게 들어가지고. 네. 자작에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저도 약간 부랴부랴 다녀왔는데 네. 저도 좋은 전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전시죠? 저 대만의 대만 비엔날레 아시아 비엔날레라고 네 대만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에 다녀왔고요. 타이중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 저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미 언제 다녀오셨어요? 1월 말에 다녀온 거죠. 네. 며칠 동안 갔다 2박 3일 다녀왔는데 먹을 것만 너무 많이. 혼자 갔어요? 네. 설 연휴 직전에 간 거죠. 네네. 설 연휴 직전에. 맞아. 그때가 비행기 표가 싸더라고. 맞아요. 제가 대만에 갔다 왔다는 걸 노출해도 되는지 지금 왜?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어쨌든 중국기는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아니 괜찮나요. 지금 그럼. 14일 거의 지나가잖아요. 뭘 먹었죠? 빨리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뭘 먹었는지. 뭐 만두도 먹고 딤섬. 그 뭐지 버블티도 먹고 우롱차도 카스테라. 마시고 카스테라는 안 먹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아침이 맛있더라고요. 그 역 근처에서 파는 그 대만은 약간 아침 식사를 밖에서 하는 게 되게 널리 퍼진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먹었는데 약간 두유 같은 거랑 콩물 네, 같은 팔아요. 거. 그리고 막 육즙이 많은 만두와 이런 것들, 뭐 계란 부침 약간 이런 건데 네 그런 거 다 맛있더라고요. 건강하다 되게. 저도 에어비앤비까지 알아보다가 안 갔는데 부럽다. 그냥 대만 비엔날레 일단은 약간 좀 제가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도 갔다 왔었는데 그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막 작품들을 찝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인상이 약간 좀 덜 과시적이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사실 뭐 규모도 그렇지만 약간 되게 베니스에서는 막 와 막 내가 현대미술이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빵빵 그런 작업들이 많았는데 여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규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되게 막 자랑하려고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덜 드는 게 저한테는 그냥 좀 좋은 인상이었고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약간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 비엔날레에서 하여튼 굉장히 항상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텍스트를 어떤 그 구조물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본인 어떤 작업에서 내포하고 있는 약간 그런 이슈라든지 레퍼런스들을 관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시각적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막 약간 뭐 비트코인에 대한 작업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나무 쫄대로 약간 육각형,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육면체가 이제 합쳐진 것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막 관객들이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배경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게 이제 그리고 전시장 중간중간마다 있어서 그러니까 작업과 그런 배경 지식이 이제 관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게 좀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네. 어떤 작업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은 있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나 찾아볼까요? 네. 그 사이에 과자를 소리가 ASMR 완전 장르가 바뀌는데요. 전 지금 꼬북칩을 먹고 있습니다. DC가 좋아요. 찾으셨습니다. 네. 시간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유이치로 타무라라는 이 작가가 한 작품이었는데 이거 여기서 처음 봤는데 무슨 당구대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부서진 토르소 같은 것들이 놓여 있고 영상이 있는데 이제 뭐 약간 영상이 이제 작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들이 3개 정도 있고 가운데 이제 프로젝션 되는 게 하나 있고 근데 거의 그냥 나레이션 중심의 그거였는데 동성애를 다루면서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이제 약간 그 어떤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그 대상의 어떤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렇게 매혹당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소설이 있고 이제 뭐 그게 가면의 고백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약간 미군이 이렇게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육체적으로 이 일본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선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나레이션으로 뭔가 좀 풀어나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브제로는 이제 그 어떤 부서진 토르소들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나레이션도 그런 걸 나레이션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그런 선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나레이션이 막 나오고 뭐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전체가 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막 섞어서 그게 근데 좀 잘 만들어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좀 재밌었고 제가 뭔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너무 복잡한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부드럽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근데 거의 그런 식의 작업들이 많았어요. 막 어떤 작업은 이제 막 약간 뭔가 저희 뭐 자막 같은 걸 이제 못 쓰게 되겠죠. 근데 그
옛날에 이제 금광에 대한 어떤 골드러시? 네네네 골드러시 미국에서 일어난 골드러시랑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약간 가상화폐라든지 약간 이런 거랑 병치를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골드러시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뭔가 마을의 이미지 그리고 그게 뭐 폐허가 된 이미지 뭐 이런 것과 어떤 약간 3D로 만들어진 어떤 캠핑장 같은 이미지를 크게 병치해서 보여주는 영상 작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뭔가 그런 식의 구조들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런 배경 같은 거를 그 어떤 시각 구조물로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좀 이런 문제들을 되게 성실하게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네, 들었죠. 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옛날에 지진 어떤 음악가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품 거의 다큐멘터리식의 작품이었는데 그 음악가가 이제 어떤 대규모 지진이 대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대만에서 있었던 지진 이후에 국민들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음악가에게 그런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진에 관한 뭐 약간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막 일본에서 있었던 관동 지진이랑도 막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막 그런 배경 설명도 좀 해주고 이런 작품들이 많았죠. 네. 되게 주제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많네요. 그러네. 네. 진짜 아시아 비엔날레 같다. 네. 이게 뭔가 그리고 좀 요즘에 이제 막 이렇게 아시아를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명하는 전시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의식이 되게 처음부터 막 뚜렷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 지점들이 가까이 있는 문제 지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전시를 보면 뭔가 식민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막 근대화를 좀 빨리 하려고 하면서 겪는 어떤 막 그런 막 계급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거를 좀 종횡으로 잘 엮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전시였던 것 같고 네. 재밌겠다. 추상적이네요. 아시아 단위로 묶어가지고 뭔가 보는 거? 미학적으로 보든지 비평적으로 보든지 전시로 보는 거는 되게 뭐랄까 그 아트인컬처에서 조앤기 씨가 쓴 글이 그 콜로니얼리즘하고 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쓴 글이 좀 있어서 잠깐 봤었는데 최근에 2017년 글인가 그게 그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다른 텍스트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묶는 그거 자체가 유럽 중심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 유럽 중심주의가 반영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그런 글을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아시아로 묶어서 그런 그 그 막연하게 상정된 국제적인 미술 무대 속에 이렇게 약간 런칭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일군의 작가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대만 비엔날레는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그런 논의를 본 거는 2017년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 좀 되게. 근데 이제 막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그 아시아 미술과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국현에서 되게 크게 하기도 하고 이제 막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제 국제 전시를 만들어낼 때 이제 아시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많아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완전히 동일시를 해서 모든 점을 이제 막 공통성을 찾아내는데 너무 이제 집중하는 거는 문제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근데 그런 흐름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이번 비엔날레 보면서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크게 느꼈던 거는 대만이 되게 좀 특이한 이제 역사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뭔가
그 전날 뭐 스톡20이라는 약간 그런 스톡20이랑 뭐 그 옆에 있는 약간 문화단지 같은 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막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유휴 공간이나 막 폐시설 같은 걸 활용해서 문화적인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작은 전시들이 그냥 좀 열리고 있었는데 보면 이제 막 전통 문화라든지 막 이 공간이라든지 그 자기들의 역사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또 그거랑 동시에 제가 대만에서 돌아다니는데 막 사람들이 저를 자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만 사람들이 막 자꾸 저한테 중국말로 말을 걸고 내가 중국말 못한다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막 공항에서 이제 출국 돌아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도 앞에 있는 분이 대만 분인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막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대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약간 지정학적으로 겪는 어떤 문제들 막 역사적으로 아니면 위치 때문에 그런 문제들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약간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좀 나타나는 걸까? 막 약간 이런 것도 좀 사실 궁금해지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이 비엔날레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그 호크니 전시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소위 나래비로 서서 이렇게 정말 이 전시를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런 광경을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흥미로웠다. 그리고 저도 그냥 전시 자체를 봤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호크니 리소 작품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호크니 리소 작품들 리소 맞나요? 어쨌든 판화였는데 리소 호크니가 그 피카소 작품들을 이제 자기식으로 그리면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화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 태도가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감상 겸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와 자기 그 작업관과의 접점을 발견하면서 배워 나가는 그게 되게 저는 그 호크니 전시 중에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어요. 그거랑 국현에서 했던 그 올해 작가상도 재밌게 봤고요. 그 중에서 저는 박혜수 작가 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특히 그 퍼펙트 패밀리 그 부분이 공감도 많이 되고 와닿아서 한 2번 정도 더 그거를 보러 갔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 전시가 어떤 거냐고요? 그 퍼펙트 패밀리? 뭐 전시 박혜수 작가님 것도 다. 원래 하셨던 보통의 존재, 보통의 정의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가지고 가면서 보통의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걸로 조금 더 좁혔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그런 구성원들의 고립감, 뭐 외로움, 어떤 오해 이런 것들로 좀 더 포커스를 좁혔고 그게 요즘의 사회이고 그래서 퍼펙트 패밀리라는 거는 어떤 가상의 브랜드를 작가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대리 가족을 손쉽게 내가 취할 수 있게끔 상품을 사는 것처럼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엄마한테 나의 안부 전화를 하는 거가 귀찮다. 좀 뭔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상품 하나를 사서 그 상품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족 간의 어떤 관계의 껄끄러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혹은 그런 정서적인 부족함을 그 상품이 메꿔주는 그런 그런 상품이고요. 그게 홈페이지로도 구현이 되어 있고 카탈로그로도 구현이 되어 있고 설치 작품으로도 되어 있고 영상 타이포들로만 되어 있는 영상 작품들로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되게 요즘 점점 왠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느낌도 좀 들어요. 개인주의 사회로 된다고 해야 될까? 뭔가 정서적인 관계들을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진짜 좀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옆에 실제 아카이브 자료 같이 해가지고 뭐 약간 그런 고립된 가족이나 고립된 인간 고립된 사람들의 사례들의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다큐멘터리랑 그 리서치 자료들을 그 뭐라고 해야 돼? 캐비넷 같은 맞아요. 거에 넣어놔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있었고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저는 그 국가 유공자였나? 무슨 훈장 받은 어떤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약간 유물들 같은 거를 한 켠에 이렇게 전시를 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 상품화된 그런 게 더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면 갈리더라고요. 저처럼 상품화된 거가 더 와닿았다. 아니면 다큐멘터리식이 더 와닿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퍼포먼스 참여를 했었는데 우정국에서 1월 30일까지 했던 그 최저의 퍼포먼스. 네. 정아람 작가님. 네, 정아람 작가님의 그 작업에 더 이상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는 작업의 퍼포머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2시간 동안 그 정해진 그 위에 플랫폼 위에 전시장에 있는데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2시간 동안 있는 거. 최저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 그 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거를 부착을 한 다음에 그게 그 전시장의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최저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동안은 전시장으로 누가 들어오면은 그 입구 진입의 센서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사진을 찍어요. 들어오는 관람객에. 관람객을 네네, 찍어요. 관람객을. 그러니까 누워 있는 나는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관람객이 나의 퍼포먼스로 하여금 사진이 찍히게 되는 그런 구조의 작업이었어요. 찍힌 다음 그 사진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찍힌 장면 자체는 그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약간 움직이면서 전시장이 좀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찍혀서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였고 전체 전시는 그런 그 인터뷰 다른 작업으로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특히 아티스트들이나 이렇게 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 효율성에 대한 그 내면적인 그런 압박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토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아람 작가가 설명하기로는
이런 창조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자본주의나 뭐 이런 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효율성이나 그 효율성 같은 거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뭐 내면적인 그런 뭐 압박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최저의 퍼포먼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 되게 엄청난 걸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최저의 것을 하면서도 그게 작품화가 된다는 거에서 약간 그런 효율성에 대한 압박이나 뭔가 일의 그 산출물에 대한 그런 생산성이나 이런 걸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 지점이 그 작가분의 작업 혹은 그 전시에서 얼만큼 중요한 이슈예요? 비중이? 뭔가 얘기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좀 다양했나요? 뭔가 뭐 죽은 사람의 사진 찍지 마세요 작업 얘기랑 그쵸. 이거랑 되게 지점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좀 옛날 작업이라고 2011년 작업이라고 그러셔서 저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네. 땅 파서 그 들어간 사람 심장 박동 특정 이런 거 아니에요? 난 다른 걸로 알아요. 다 잘못 봤나? 근데 내가 아는 거랑은 약간 구현되는 게 달라요. 뭔가 관객이 들어가면 빛이 번쩍하면서 좀 기록. 어쨌든 그 초점이 저는 관객에게 있는 걸 그런 작업을 기억하는데 그거랑 연결이 좀 돼요 보이는. 그쵸. 그 작업은 그래요. 그렇지. 사진을 찍히는 것과 이렇게 뭔가 사진의 대상이 되는 것 사이에 막 그런 뭐 시선의 그 문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연예계에서의 뭐 어떤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시선의 폭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연상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도 나누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전시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왜 무슨 말이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좋았다. 왜 인상적이었는지만 얘기하시고. 그렇죠. 생산성, 효율성, 정상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된 개인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확실히 느꼈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2시간 동안 이런 그런 최저점에서의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걸 막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뭐 다른 그 인터뷰 작품에서는 그것과 연결지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압박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되게 주된 전시 그 주제였었던 것 같아요. 네. 수씨는 뭐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전시를 많이 안 봐가지고 쉬는 동안 열심히 뭐 놀고 쉬고 뭐 이랬는데 뭐 그동안 저도 국현 올해 작가 그것도 뭐 재밌게 보고 그때 같이 하던 뭐였지? 제니홀저 전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완벽하게 오프닝한 것 같진 않았는데 그것도 보고 김순기 작가 회고전도 재밌게 보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전시보다 그동안은 약간 좀 공예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전통 공예 이런 거에 좀 꽂혀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다 같이 그 11월에 청주에 놀러 갔었잖아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물론 봤었던 회화전 그것도 뭐 재밌게 봤지만 전 하루 먼저 가가지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관람을 했었는데 그것도 꽤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매년 하고 있었더라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그거랑 공예 페어랑 항상 같은 시즌에 열리는데 뭐 비엔날레는 좀 약간 우리나라 전통 공예를 뭐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잘 만든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거였고 공예 페어는 이제 젊은 작가들이 만든 그런 창작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판매도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청주에서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하고 단체로도 관람하고 이러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 전시 자체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악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DP도 좀 약간 허술하게 되어 있고 뭐 조명도 약간 막 너무 공예품이면 좀 되게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했다 싶은 것도 많고 했는데 어쨌든 네, 많은 사람들이 봐서 되게 재밌게 보고 가는 게 저는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랑 막 네, 되게 막 이상하게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막 딴 거 뭐 또 막 창덕궁 갔다 오고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창덕궁 갔다 오고 달빛 게임 갔다 오고. 아, 그거 너무 가고 싶은데. 그거 완전 예매 전쟁이에요. 뭐죠? 뭐예요? 무슨 얘기죠? 밤에 창덕궁 네. 후원인가 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후원 보고 되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요. 아, 가고 싶어. 네. 후원 전시 투어하는 거랑 같이. 투어를 해줘요. 네, 같이. 전시 해설이랑 같이 하는데 그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실제 그 뭐라 그러죠? 궁에서 지냈던 사람들처럼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상궁 복장을 하시고 상궁 복장을 하시고 들어갈 때도 그 약간 그 문지기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창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막 들어가세요 하면 이렇게 비켜줘요. 그 상궁들을 따라서 그 호롱불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호롱불을 들고 네. 호롱불을 들어요. 그 네. 참여자들이 직접 2인 하나씩 2인에 하나씩 들고 오. 청사초롱 호롱불이 아니라 청사초롱을 들고 막 가가지고 그러게 옆구리에 떡도 끼고 가면 재밌겠네요. 그래, 궁녀 옷 입고서 맞아요. 그런 옷 전 좀 추울 때 가서 다들 그 패딩을 입었지만 날씨 좋을 때는 그런 옷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대장금 네. 체험을. 막 그걸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꿋꿋이 혼자서 왜 지씨는 왜 웃음을 이렇게 애써 참으시면서 웃으시죠? 갔다 온 거 아니야? 자기도? 아니 저 안 갔다 왔어요. 지씨는 지금 막 몸을 구부리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막 이래. 저는 전시를 보지 않고 그런 거 체험 아니 위주.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역시 전시보다는 항상 이 스탠스가 이래. 그렇지 않아요? 막 국악 공연 해주고 장난 아니에요. 막 가야금 그러니까. 장인이 가야금 해주고 그 정자 같은 게 있거든요. 되게 높은데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단소가 아니라 태평소? 태평소를 막 달빛이 비추는데 불고 막 계세요? 불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뻐렁차가지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서울시 잘하고 있네. 막 앉아서 막 가면극도 해주고 뭐 그 뭐야 따뜻한 차도 나눠주고 별점 10점에 몇 점인가요? 아. 그 행사는 20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리뷰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전시 같이 좀 가요 그런 거를. 다음에 꼭 진짜. 제가 또 피해 그 재밌네. 예매 전쟁을 이기고 그게 또 예매 전쟁이 있군요. 네. 최저의 퍼포먼스도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로. 정말로. 네, 그때 그런 거 뭐 네 막 궁 같은데 많이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갔었거든요. 쉬는 기간 동안에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출장을 간 김에 좀 더 붙여서 여행을 갔었는데 방콕을 갔다 왔어요. 태국 방콕. 그래서 간 김에 거기에 있는 미술관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모카라고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방콕 미술관을 갔었는데 사실 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이유가 미술관은 되게 잘 지어진 미술관 그냥 의뢰 현대 미술관들이 그렇듯이 되게 흰색에 되게 건축적으로 잘 지어진 미술관이고 좀 약간 시내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는 조용한
곳에 있는 미술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거의 차로 가면 베스트인 그런 곳이고 제가 주말에 갔는데 막 가족 단위랑 커플 단위로 많이 오고 해가지고 되게 미술관의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요. 막 공원도 있고 막 테라스 카페도 있고 뭐 야외 조각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되게 기대에 부풀어서 들어갔는데 1층에는 그런 전통적인 거기 약간 공예라고 해야 되나? 공예품들 전시 이런 게 있었고 그때 특별전은 안 하고 상설전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뭐 특별 전시도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는 네 좀 이따 말할게요. 하여튼 그 상설전을 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묘하게 위화감이 들어서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50% 이상의 작품들 회화 작업이 많았는데 여성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여성주의 작업이 아니라 여성을 네. 대상으로 한 작업이 네, 많다는 그냥 거죠. 여성 그 나체뿐만이 아니라 나체 작업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여성이 엄청 많았어요. 남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풍경화 아니면 뭐 여성이 등장하는 작업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막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치 식민지 일제시대 국전에 나오는 작품들 같은 느낌의 그런 건가요?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그게 신화랑 관련된 작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태국이 그런 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거랑 연관된 작업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작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타이 어쩌고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붙은 작가들이 되게 많고 그랬는데 그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약간 여신 같은 제가 태국 신화를 잘 몰라서 뭐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다 이렇게 벗고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냥 현대의 여성 뭐 교복 입은 여학생을 그린 작업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여성을 그린 작업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보다가 좀 그게 약간 뭐 어떤 특별 전시도 아니고 상설 전시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약간 거북해져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으시죠. 네. 저의 그동안 쉬면서 사실 저도 전시를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전시를 진짜 많이 안 보고 공연을 전시보다는 공연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로마 비극 저랑 같이 네, LG 아트센터에서 했던 5시간 반짜리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걸 얘기하자면 시간을 너무 근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맞아. 그것도 있었고 뭐 극단 프론스얌 공연도 재밌었고 승주 연출가 공연도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팬인데 근데 그 공연은 사실 다른 작업들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공연은 뭔가 다음 작업을 같이 봐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모든 배우가 이렇게 무대에서 잠꼬대를 하는 공연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 같이 갔던 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티켓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왜냐면 그분은 공연을 진짜 안 보는 분인데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전시를 이제 최근에 몰아서 좀 많이 봤는데 근데 좀 압도하는 전시 개인적으로는 그 전시로는 김희천 작가의 탱크가 좀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되게 오랜만에 좋은 거 봤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죠? 어떤 게 이렇게 좋으셨죠?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완전 궁금해서. 완전 뒤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왔어요. 멀리 있다가 막 갑자기 무슨 말에 뼈가 있는데? 아마 최초의 퍼포먼스보다 막 이렇게 대결이었나요? 대결. 이거 편집할게요. 괜히 네. 근데 뭐냐면 그냥
선제 2층에서 3층에서 한 전시인데 일단 막 티켓팅 할 때부터 관계자분이 3층에 그 김희천 작가 전시는 어두우니까 뭐 좀 그 안막 안에 들어가 좀 있다가 이동하세요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뭐지 하면서 2층 전시 먼저 보다가 그냥 2층 전시 그냥 재밌네 정도 이렇게 보다가 올라가서 정말 깜깜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근데 약간 깜깜한데 너무 깜깜한 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는 나거든요. 분명 영상 작업인데 영상 작업이 틀어진 섹션은 나타나진 않고 계속 그 선제 그 부채꼴 모양 공간을 계속 돌아서 막 가는데 좀 두려웠어요. 저는 어두운 공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분명 저 이 가벽 너머엔 관객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나 혼자는 아니야 여기. 막 이러면서 막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러면서 갔는데 이렇게 딱 그 영상 섹션이 나오고 대형 스크린 그 프로젝션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백에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안도감을 갖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막 이렇게 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헷갈리게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잠수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연습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는 장면들 그거에 대한 인스트럭션 설명 문구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쪽 해야 된다 그런 걸 나레이션하는 장면도 있고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물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아이씨 추워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 물 쿨렁쿨렁하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주로 그 영상을 제작한 김희천 작가님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과 다른 스페니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그 스페니쉬 전혀 몰라서 그 언어가 스페인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둘이 대화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둘 다 그 잠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고 있고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송여름이라는 여자분이 그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했고 근데 현장에 나갔는데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송여름의 손과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입력값이 있어서 그 차후에 훈련한 사람들은 송여름의 신체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잠수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그 스페니쉬를 말을 하는 외국 커플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그 탱크 훈련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씬이 바뀌면서 K-팝 댄스 그걸 뭐라 하죠? 플래시몹 하는 현장에 가서 기록 촬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이런 게 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막 비 오는 비 오고 막 우박도 오는데 나가서 막 서로 이렇게 와서 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뭔가 그 K-팝 댄스를 춤으로써 내 몸이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 몸이 그 춤을 입으면서 자동화되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자기가 차를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그 대상을. 그래서 그런 것처럼 K-팝 댄스는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 영상을 보는 한 초중반에 그 나레이션과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더 흥미도가 유발되면서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하나 또 인상적인 게 마치 그 영상 제작자 김희천 작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자꾸 셀피를 찍는 장면이 나요. 근데 막 이렇게 너무 좀 이게 어플로 찍은 것 같은데 분명히 약간 근데 진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징그럽게 예쁜 여성, 예쁜 남성 사진 이렇게 막 이렇게 셀카로 막 찍고 그런 게 중간 중간 뜬금없이 나오고 정확한 그 이렇게
시퀀스를 읊을 순 없지만 기억이 모호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 진짜 뭔가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접점 계속 생각하게 하고 좀 묘했어요. 보는 내내. 그게 좀 뭔가 되게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재밌었겠다. 근데 오늘까지야. 2월 9일까지. 근데 저는 그 작가분 작업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 또 있으면 궁금할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전시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냥 텍스트로 보거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전시를 봤을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았었 그 얼마 전에 스쿠버 다이빙 체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좀 더 진입부에서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그 균열 같은 게 생겨서 좀 더 어떻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뭐 그렇게 하드하게 막 스쿠버 다이빙을 한 뭐 다이버는 아니니까 게다가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가가 접근하고 있거나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루거나 보여주는 방식에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이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 제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그걸 이렇게 좀 다루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거나 그런 느낌이 좀 계속 들어요. 저는 볼 때 특히. 그리고 그게 좀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지금 여기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나 어떤 시각적인 걸 다루는 태도로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 그 시각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가상과 현실 속에서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좀 누락되면 안 되는 질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좀 힘드네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네, 그냥 그렇구나. 그게 작용해서 약간 그러니까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그 진입했을 때 그 깜깜함 어둠과 눈앞에 펼쳐지는 되게 큰 화면과 답답하게 막 이렇게 조여오는 사운드와 이렇게 쿵쿵 울리는 그런 진동 같은 그런 세부적인 작품의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그걸 완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작업에 대한 판단,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좀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봐가지고 너무 추상적이죠? 지금 얘기는 네, 추상적인데 근데 어떤 지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런 지점을 아예 조금 배제하고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다루고자 하는 거에서 더 한번 나중에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 씨가 갖는 질문에 대해서. 그 네. 미술과 광장 거기에서도 김희천 작가 작업 하나 하고 있을걸요? 저는 그걸로 봤거든요. 다른 작업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어떻게 뭘 보고 지내왔는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격적인 전시 리뷰를 하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업로드도 격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한 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게 1화로 시즌 2 1화로 나가는 거죠. 이게 시즌 2 1화로 나가는 거고요. 아니 우리 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의시 혼자만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맞아. 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즌 2의 2화는 바로
호텔 사회 리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호텔 사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쉬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2주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